이게 이제 제가 만든 서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느 게 서버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먼저 볼게요. 보면은 이제 제가 우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 Node.js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제 그렇게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라는 웹서버를 간단하게 구성하기 위한 Node.js 모듈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라는 제가 변수를 만들고 익스프레스를 넣어놨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서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까만 창, 이게 바로 서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버고 이게 그 요리사의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바디 파서 뭐 이런 거는 그냥 포스트맨을 통해 요청한 데이터 값을 받기 위한 뭐 그런 코드 형식이고요. 그리고 서버를 이제 3점 포트로 지정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서버는 이제 3점 포트로 지정을 했고, 서버가 실행될 때마다 이제 서버 is running이라는 문구를 아래에 ECMD 창에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죠. 유저 정보. 이 유저 정보를 우선 저는 여기다 생성을 해놨는데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API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넣고 끌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따가 이제 정보를 넣는 것까지는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 우선은 지금 REST API의 어떤 메소드를 어떻게 동작하는지 봐야 되니까 우선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지 않고 그냥 유저 정보를 여기다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저 정보가 JS 포맷으로 된 정보가 지금 2개 있죠. 하나, 그다음에 두 개 있는데, 먼저 아이디가 ABC123인 정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아이디가 DF456인 정보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정보가 2개 있고, 이제 이 메소드를 통해서 어떻게 API가 그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get, post, put, delete가 있는데 get 메소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get 메소드를 통해서 read, 그러니까 정보를 조회하는 연산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를 지정해 놨죠. 그래서 서버, 그다음에 get 한 다음에 경로를 이렇게 지정하고 이렇게 리퀘스트 했을 때 리스폰스 응답하라고 했는데 어떤 걸 응답하라고 했냐면 아까 유저, 제가 보여드린 이 유저 정보, 이 유저 정보를 이제 응답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냐면 JSON 포맷 이렇게 응답하라고 했으니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서버가 지금 실행이 된 거죠. 왜냐면 여기 서버 is running 이렇게 나오니까. 서버를 실행을 시켰고, 지금 이 서버를 저희가 보려면 클라이언트가 있어야겠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아까 크롬 브라우저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지금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인데 이제 어떻게 그 서버에 이제 그걸 하냐, 접속을 하냐 하면 이렇게 자원의 이 URI 식별자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localhost 3000 그다음에 API 유저가 경로였죠. 그래서 엔터 치면 이렇게 서버에 있었던 정보가 클라이언트로 불러와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불러오는 역할을 이렇게 중간에 이 서버, 크롬 브라우저와 이 서버 변수 이 사이의 역할을 지금 REST API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REST API가 불러오는 연산을 했다. get 메소드를 활용해서 지금 이 유저의 정보를 불러오는 그 동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 경로 뒤에 저희가 쿼리 스트링을 붙일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경로 뒤에 쿼리 스트링을 붙일 수 있는데 물음표를 하나 줬고 테스트 뭐 이렇게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쿼리 스트링이 이제 동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request query test라고 써놨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request가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예요. 아까 그 크롬 브라우저. 그 크롬 브라우저가 뒤에 달려있는 이 쿼리 스트링, 그러니까 아까 제가 테스트라고 적었잖아요. 테스트의 쿼리 스트링을 출력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엔터를 치고 와서 CMD 창을 확인해 보면 1, 2, 3, 4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 1, 2, 3, 4 적었죠. 그리고 이게 여기 1, 2, 3, 4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롬 브라우저,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라는 클라이언트에서 테스트는 1, 2, 3, 4라고 요청을 한 거고 서버는 그 요청을 받아서 지금 이 CMD 창에 출력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REST API는 그렇게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get 메소드를 통해서 ID 파라미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ID 파라미터는 그냥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여기 지금 유저 정보가 있잖아요. 이 아이디를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는 이 정보를 다 불러오고 싶지 않고 하나만 불러오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재계 정보를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디를 활용해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브라우저 클라이언트로 들어가서 경로가 있고 뭐 ID ABC 1, 2, 3 저는 재계 정보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ABC 1, 2, 3을 이렇게 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쳤을 때 어떻게 응답하게 하냐 그러면 지금 이 리퀘스트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아이디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친 아이디는 ABC123이었죠. 그래서 ABC123을 이 CM 창에 이따가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디에 맞는 제가 쓴 아이디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아이디와 유저의 아이디가 일치하는 것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정보를. 만약에 없으면 에러가 나게 했죠. 이렇게 에러가 나게 하고 user was not found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재계 정보만 불러와줬죠. 그리고 제가 친 아이디는 이 CMD 창에 ABC123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없는 아이디를 친다. 제가 지금 클라이언트예요. 제가 지금 손님인데 아까 그 서버 이제 요리사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애플이라는 음식을 주세요. 이렇게 딱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 서버에서는 이 정보가 있는지 없는 애플이라는 아이디의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죠. 근데 만약에 없으면 음식이 없다고 하겠죠. 만약에 저희가 식당에 없는 음식을 요청하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치면 user was not found 이런 식으로 없다고 서버는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고 응답하게 해주는 것을 API가 지금 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뭐 여기 뭐 상태 코드에 대한 거를 잠시 써놨는데 상태 코드는 이제 보통 200번 때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잘 받았다 이런 뜻이고 400번 때는 잘못된 요청이거나 권한이나 액세스가 없거나 찾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찾을 수 없는 경우 찾을 수 없는 경우는 404번으로 보통 상태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500번 때는 서버 자체에서 발생한 에러를 말하고 그래서 이 상태 코드도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get 메소드를 통해서 조회하는 영상, 그러니까 정보를 불러오는 영상을 불러오는 작업을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포스트를 통해서 포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정보를 생성하는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부터는 테스트 툴을 활용할 건데요. 이제 그 이유는 get 같은 경우에는 get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브라우저의 주소창을 통해서만 이제 호출할 수 있어요. 근데 post, put, delete 같은 경우는 다른 별도의 폼 형식이 필요를 해요. 왜냐하면은 폼 형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하려면 따로 그 폼 형식을 만드는 코드를 짜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그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 툴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테스트 툴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앞으로는 브라우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클라이언트예요.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창이 있죠. 저희가 URI를 적는 창이 있고 여기는 저희가 포스트나 푸시나 딜리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스트로 선택을 해놨고요. 보시면 아까와 다른 점은 지금 이렇게 폼을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헤더, 뭐 바디 이런 식으로 내용물을 적을 수 있게 해놨죠. 내용물을 적을 수 있게 해놨고 저희가 응답은 어디서 받냐면 지금 이 창에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내용물을 적는 칸이 있고 여기 리스폰스라고 돼 있죠. 이 리스폰스는 이 서버에서 해주는 응답을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뭐 상태 번호는 뭐 200OK 이런 식으로 스테투스 상태 코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미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만약에 지금 포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생성하는 연산을 실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생성하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아까 말한 유저 정보 지금 정보가 두 개 딱 있다고 했죠.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생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보를 나는 지금 아이디가 ABC123 DF456 말고 또 다른 아이디를 넣어서 이 유저 정보를 세 개로 만들고 싶다. 세 개로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지금 제가 지금 포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때 말씀드린 포스트를 사용하는데 이제 제가 넣고 싶은 정보를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알파789 알파789 gmail.com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적어놓고 그거를 send 이렇게 딱 보냈을 때 응답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식으로 ABC123 DF456 알파789 이렇게 응답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샌드를 두 번 눌렀기 때문에 지금 두 번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만약에 한 번만 누르면 지금 한 번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가 추가되는 연산을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코드에 어떻게 적었냐면 아까 그 추가하는 연산은 지금 이 연산입니다. 그래서 유저 정보에다 넣은 거고요. 그리고 그 제가 추가하려는 정보를 지금 여기다가 이 CMD 창에다 출력되도록 했죠. 그래서 한번 어떤 정보가 추가됐는지 보겠습니다. 서버를 실행시키고 send 보낸 다음에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알파 789 알파 gmail 알파 789 gmail.com 이런 식으로 이 정보를 추가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정보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 연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put 메소드를 통해서 정보를 수정하는 연산을 실행해 볼 건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ABC123이라는 아이디에 이름만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뭐 이름과 뭐 이메일이 바뀌어서 이걸 바꿔야 된다 했을 때 이 수정 연산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정 연산을 put 메소드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디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놨죠. 왜냐하면 어떤 아이디의 정보를 바꿀 것인지 지정이 돼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클라이언트로 다시 돌아와 봤을 때 이렇게 내가 로컬호스트 3000 그 다음에
API 유저 경을 적어놓고 ID, IB, ABCD 1, 2, 3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가 ABC 1, 2, 3인 그 정보를 이름을 소민, 그리고 이메일을 somin@gmail.com, 그리고 폰 넘버까지 해서 그 정보를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정보를 바꿀 건데, 만약에 없는 아이디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user was not found가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응답을 보시면 지금 ABC 1, 2, 3엔 아까 잭이 있었는데 잭이 아니라 소민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민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뭐 여기다가 없는 아이디를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플 이렇게 쳐보면 user was not found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지금 REST API가 이 클라이언트와 이 서버 간에 정보를 수정하는 연산을 지금 실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정하는 연산까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행을 해보았고요. 이제 정보를 삭제하는 연산을 해볼 건데요. 삭제하는 연산은 보시면 마찬가지로 제가 정보를 만약에 나는 이 DF456 이 두 번째 정보 이제 필요 없어서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제가 먼저 아이디를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DF456을 난 지울 거다. 그러면 이 DF456을 지금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겠죠. 그럼 서버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여기 보시면 먼저 이 아이디를 저희가 적었죠. 그 아이디를 받아서 그 인덱스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저 정보 안에서 얘는 몇 번째 정보였냐 이렇게 인덱스를 찾는 건데, 그거 제가 지금 지우려는 DF456은 한 번째 1번째 정보겠죠. 왜냐하면 이 배열은 0부터 세거든요.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ABC 1, 2, 3이 있었고 걔는 1번째고 DF456은 0번째고 DF456은 1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째 가 이제 찾아지겠고 그 1번째에서 이제 정보를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워서 지운 정보는 CMD 창에 출력하고 지워진 결과는 리스폰스 창에 출력되도록 지금 제가 코드를 짰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ABC 1, 2, 3 다음에 DF456이 있었는데 바로 알파가 나오죠. 지워진 거예요. 이미 지워졌고, 그리고 지워진 것은 지금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DF456을 지운 거고, 그리고 그 지워진 결과가 지금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와 이 서버 사이에서 정보를 조작하는 거죠. 막 조회도 하고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생성도 하는 식으로 조작하는 연산을 실행하는 것을 REST API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EST API의 메소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보여드린 거는 지금 이 브라우저가 지금 클라이언트죠. 그리고 포스트맨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고, 서버는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까만 창, 지금 이 서버라고 만들어낸 변수가 이 서버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REST AP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서 REST API가 그 데이터베이스로 정보를 넣는 작업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넣는 REST API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넣으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여기 몽고DB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스라는 모듈을 사용했고 몽고스라는 또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뭐다 노드.js의 어떤 모듈이다. 그냥 노드.js가 이렇게 몽고DB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노드.js가 뭐 웹서버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몽고DB와 연결을 시켜야겠죠, 서버와. 그래야 저희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몽고DB를 연결한 링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버의 포트 번호는 3000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0으로 지정을 하고 잘 실행이 되었을 때 Connected to Database Successfully라는 그 말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CM 그 콘솔 창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경로를 지정할 건데요. 이제 저는 get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정보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get 메소드는 아까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이 브라우저의 주소창을 통해서 호출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활용해서 이제 이 몽고DB에 데이터를 넣어볼 겁니다. 지금 몽고DB에 보이시면 my first database my 데이터에 이제 데이터가 우선 없어요. 그냥 넣을 거기 때문에 우선은 데이터베이스 이거를 비워놨고 그리고 이제 정보를 넣을 건데 정보를 넣을 때 저희가 그냥 마구잡이로 넣지 않죠. 예를 들면 정보를 넣을 때 이렇게 다 정보의 이렇게 구조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구조는 이 스키마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스키마는 이제 말 그대로 정보의 틀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때 정보를 틀에 맞게 넣어야 정보가 딱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키마가 데이터의 형식이고 그리고 ID, name, email, age, enrolled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죠. 그래서 ID는 반드시 문자열이어야 되고 string, 문자열이어야 되고 required,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name도 string이고 뭐 required true, 뭐 공백 제거, 이메일도 문자열이고 소문자여야 되고 나이는 18세에서 60세까지 숫자만 가능하고 등록 날짜는 뭐 디폴트로 오늘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키마에 어긋나는 데이터를 넣는다 이러면 데이터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보를 넣어볼 거예요. 제가 지금 new user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의 ID, name, 이메일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써놨죠. 그래서 스펀지밥 123이라는 ID, name은 스펀지밥, 이메일은 스펀지밥 123gmail.com, age는 25살, 그리고 enrolled는 디폴트 값으로 하도록 해서 저장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잘 생성이 되었을 때는 user created successfully라는 말이 출력되도록 했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user was not successfully created라고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REST API가 이 서버에 있는 정보를 지금 그 몽고DB에 넣으려는 동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get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할 거고 get 메소드는 지금 이 창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 3000인데 아까 경로가 어떻게 됐었죠? 모델링 뉴 유저였죠. 모델링 뉴 유저라고 이제 이렇게 서버에 접속을 해서 아까 그 뉴 유저 있죠? 제가 스펀지밥이라고 적어놓은 그 뉴 유저의 정보를 몽고DB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버를 아직 실행을 안 했네요. 서버를 먼저 실행을 하고 서버를 이렇게 실행이 돼서 서버를 실행하고 넣어보겠습니다. 하면은 user was not created. 이거는 제가 아까 서버를 실행을 아직 안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다시 넣어보면 좀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connected to database successfully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 정보의 형식을 보시면 정보 형식이 맞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면 was not successfully created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 정보가 안 넣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정보가 안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뭐가 안 맞거나 아니면 경로가 잘못됐거나 했을 때 그렇게 그게 정보가 제대로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서버를 실행을 하고 서버를 실행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성공적으로 연결됐다라는 말이 보여져. 우선은 서버를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것까지는 잘 된 거고, 그리고 정보의 형식을 맞게 해야겠죠. 정보의 형식을 맞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문자열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이메일은 소문자여야 되고, 이렇게 확인해서 문자열인 거 확인했고요. 이제 이름도 문자열이고 이메일도 소문자인 걸 확인했고, 에이지는 아까 보시면 18세에서 60세 사이라고 했죠. 그래서 25세로 넣어놓고, enrolled는 이제 그냥 기본값으로 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델링 유저하고 경로를 지정해 놓고 엔터를 쳐보면 정보가 계속 안 들어가네요. 왜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정보가 이렇게 잘 들어가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EST API는 정보를 이렇게 서버로부터 서버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 아까 get 메소드나 아니면 다른 메소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선 get 메소드를 활용을 했고, 그 get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아까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REST API는 말 그대로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혹은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혹은 클라이언트 서버 데이터베이스 그 각각의 어떤 그 각각의 그걸로 이제 정보를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하고 그렇게 하는 연산을 해주게 하는 그런 도구이자 함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롤드 뒤에 네, 여기는 세미콜론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인롤 뒤에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하고 인롤 뒤에 세미콜론 때문에 안 들어갔나 보네요. 네, 그래서 지금 user created successfully 이런 식으로 지금 출력이 됐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다시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D, 뭐 name, 이메일, 뭐 age25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까 이 서버에서 적었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렇게 뭐 세미콜론 하나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에이지를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스키마가 안 맞으면 그러니까 데이터 그 구조에 맞는 데이터 틀에 맞는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다시 실행을 했을 때 was not created, was not successfully created라고 나오고 정보가 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넣을 때 이런 구조나 아니면 이런 함수의 문법 같은 거를 잘 확인하고 넣으셔야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REST API가 어떻게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정보를 넣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